지방선거에도 후보를 내실 계획이십니까? 지방선거 2년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지방선거는 2년 뒤니까 그 즈음쯤 되면 저희가 원내에서 그 성과를 내고 그 성과에 기초해서 그 다음 판단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점에는 저희가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김보윤입니다. 지금부터 조국 대표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고 다음. KBS 박지성 기자입니다. 네. 적어도 호남 득표율에서만 보면 민주당을 앞섰고 네. 그러면 곧바로 이제 지방선거 국면으로 접어드는데 지방선거에도 후보를 내실 계획이십니까? 지방선거 2년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원론적인 답변을 하자면 정당은 정치를 한 조직이고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정치 일정에서 당연히 참여를 하죠. 그런 원론적인 답변은 일단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시점에는 저희가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22대 국회 개원을 했는데 지난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 즉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호남 같은 경우는 저희를 일당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비례 투표에서 왜 조국혁신당에게 표를 몰아주셨는지, 조국혁신당이 그 민심을 받아들여서 어떠한 정책과 어떤 법률을 내야 되는지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모든 것에 집중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방선거는 2년 뒤니까 그 즈음쯤 되면 저희가 원내에서 그 성과를 내고 그 성과에 기초해서 그 다음 판단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여기 계신 당선자분들께 또 질문하셔도 됩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연합뉴스상 아름입니다. 어제 전주에서 범야권 연석회의 만들 것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요청을 하셨는데요. 말씀하시기 전후로 이재명 대표 혹은 민주당과의 좀 교감이 있으셨습니까? 어제 제안에 관련된 교감은 없었고요. 지금 향후에 저희가 이제 법안을 내고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민주당과 협력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도 예컨대 주요 법안을 통과하려면 저희가 필요하고 저희도 저희의 정책을 추진하려면 민주당의 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협력을 하자는 것은 교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했던 제안 관련해서는 교감은 없었습니다. 이번 공주전당 정부 호남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얻었는데 이 호남의 민심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이제 그 호남 민심을 가장 첫째는 그 호남 유권자분들이 4월 총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알고 계셨고 그것을 조국혁신당에 대한 투표, 즉 조국혁신당을 비례투표 1위로 만들어주면서 표출했다고 봅니다. 즉 4월 총선의 목표가 무엇이고 4월 총선 이후에 22대 국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해주셨다. 즉 조국혁신당이 선거 과정에서 내세웠던 여러 가지 정책과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 말이 맞다라고 호남 민심은 선택해 주신 거죠. 그건 뭐냐 하면 한편으로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과 경고를 분명히 해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그걸 앞으로도 22대 국회에서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 민심을 받들어서 분명히 할 것이다. 단순히 선거 과정에 있었던 구호를 한번 구호 외치고 센 구호 한번 외치고 빠지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지 않을 거고요. 두 번째는 현재 민생 경제 위기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반복적으로 호소를 했고 경고를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호남 민심이 맞다. 지금 상황이 매우 나쁘다. 조국혁신당이 그 민생과 경제 복지 문제에서 앞장서 달라라는 취지로 읽고 있습니다. CBS의 주부선입니다. 오늘 하이도 방문하시잖아요. 예. 하이도 방문 일정과 하이도 방문 배경이 뭐냐? 일정은 제가 정확한 시간은 제가 잘 암기는 못하는데 아마 공지가 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 일정에 따라 하신다고 보면 되고 하이도는 사실 제가 그 선거 과정에서도 방문하고 싶었는데 워낙 일정이 빡빡해서 하이도 방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포에 가서 목포 김대중 기념관만 제가 방문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적 아쉬움이 물론 있었고 저 개인적으로
하이도를 한 번도 방문을 못했어요. 그런 개인적 아쉬움이 하나 있고 더 중요한 거는 그 개인적 아쉬움보다는 조국혁신당이 추구해야 될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 중에 가장 큰 뿌리 중에 하나가 김대중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뭐 광주, 목포에 있는 여러 가지 김대중 대통령님 관련 기념관, 뭐 기념 시설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 실제 생가에 가서 그 모습을 둘러보는 것이 더 생생하게 느껴질 것 같아서 그런 선택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국혁신당이 내년도 투표에서 호남이 입당에 대한 다양한 분석들이 있습니다만 민주당의 공천 갈등에 실망한 호남민들이 민주당의 비례합 정당보다는 조국혁신당 선택했다는 분석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당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어떤 내부 상황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는 것은 좀 예의에 어긋난다 생각하고요. 그 민주당의 광주의 경우에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 민영배 의원 말고는 다 현역 의원이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광주에 한해서 일단 먼저 말씀드리자면 광주 유권자들이 이제 공천 과정으로 거꾸로 올라가 보게 되면 현역 의원들에 대한 불만들이 있으셨던 것 같다라는 정도의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광주 시민들 또는 전체적으로 호남 유권자분들이 조국혁신당이 민주당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22대 총선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 즉 유권자들이 얻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그것을 더 잘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표를 주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못 들었습니다. 네네.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 다 포함되죠, 물론. 뭐 너무 넓어서 답을 다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뭐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루었던 여러 가지 업적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뭐 당장 1차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민주화에 대한 확고하고 결연한 의지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독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목숨을 걸고 싸우셨던 그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건 이제 정치적 문제인 것이고 그 경제, 민생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김대중 대통령 되시고 난 뒤에 첫째는 IMF 위기 이후에 직후로 되셨잖아요. 그 직후에 되시고 이제 김영삼 정권이 아예 경제적 무능력을 때문에 IMF가 터졌고 그 위기 상황을 인수를 해서 그 당시 시점을 돌이켜 보시면 뭐 통상 민주당권 진보는 경제 쪽에 무능하다, 뭐 또는 뭐 보수가 경제에 유능하다 이런 말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전혀 완전 불식시키고 IMF 위기를 해결하셨던 분 아닙니까? 즉 경제적 능력을 보여주신 분이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사실을 그리고 우리나라로 보면 우리나라 복지 정책의 근간을 세우신 분입니다. 그 뒤로 이제 노무현 정부 때 확장되고 또 문재인 정부 때 또 확장되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복지의 기초 근간이 만들었다. 물론 의료 문제는 박정희 정부 때 근간이 마련됩니다만 의료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복지 정책에 있어서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세우셨고 뭐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IT 문제의 강국을 만드신 분이죠. 지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IT가 우리나라 산업의 모든 뭐 뿌리가 근본이 되고 있는데 그런 기초적 비전과 기본 설계를 만드셨던 아주 성각자적인 그 분이셨죠. 그런 점에서 당연히 뭐 김대중 대통령 정신을 따른다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다 생각합니다.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안 하셨던 분이 있으신 것 같아서 예, 먼저 하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어제 연석회의 야권 대표 연석회의를 제안하셨는데요. 네네. 이에 대해서 혹시 좀 답변이 있었는지 내지는 오늘 뭐 정성 의원님이라든가 아직은 좀 사전 의논할 단계는 아니지 않나 개인적으로 의견을 내신 분도 있는데 좀 어떻게 좀 말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공식적인 답변은 못 받았고요. 뭐 정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은 제가 얼핏 그냥 보았습니다. 오는 길에 제가 상세히 보지 못했는데 정성 의원께서는 또 정성 의원님의 입장이 있으시니까 그런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그 민주당에서 민주당의 입장에서 영수회담이란 좀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윤석열, 이재명 두 분의 만남을 추진하는 것은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이제 22대부터 3당 아닙니까? 뭐 정성호 의원께서는 아직 국회의원이 아닌데 조국혁신당은 국회의원 한 명밖에 없는데 굳이 뭐
예. 정성호 의원님 발언을 조금 들은 거는 조국혁신당은 현재 국회의원 한 명밖에 없는데 굳이 그 같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에 취지시더라고요. 뭐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시간을 딱 21대 22대 나눠서 하실 필요는 있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도 아니고 곧 개원될 22대 국회에서 같이 활동을 할 것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바를 전달을 해주시면 좋겠다. 또 저희만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정당이라고 하는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뭐 등등도 있는 진보당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수렴하는 것이 민주당이 맏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어제 그런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